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던 3.1절 기념식이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주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되새기고 불굴의 3.1 정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청주 예술의 전당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년 만에 다시 열린 3.1절 기념식에는 도내유일의 생존 애국지사 우상근 선생과 독립유공자, 광복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규모는 예년의 10분의 1로 줄었지만 102년 전 일제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어느 때보다 뜨겁게 재현했습니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3.1운동 당시 충북에선 전국 최초의 횃불 만세운동 등 모두 84차례에 걸쳐 4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엔 늘 충북의 선열들이 있었다며 불굴의 정신으로 지금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이어받아 코로나19와 서민경제 침체라는 두 개의 큰 난국을 조기에 극복하여 충북의 큰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갑시다. 기념식장 밖에서는 구한말 최초의 여성 의병대장 윤희순 선생을 비롯한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 10명의 반신상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주 3.1공원과 청주 북이면 손병희 선생 기념관 등 도내 3.1운동 관련 유적지마다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려는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도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179곳에 대해 기초조사한 결과 이 중 67곳이 3.1운동 관련 유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군별로는 청주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 11곳, 괴산 9곳, 진천 8곳, 보은과 영동 각각 6곳 등입니다. 학계는 충북 지역 3.1 만세운동이 1919년 3월 19일 괴산 장터에서 홍명희의 주도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이 공적 장부상 남아있는 일본식 이름을 정리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조사 결과 토지 2,500여 건의 소유주가 일본식 이름임을 확인했고 이 중 1,300여 건은 토지 대장에서 창씨 개명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1,300여 건은 일본인 명의로 의심돼 명단을 조달청에 이관했습니다. 도와 시군은 다음 달까지 창씨 개명자의 한국 이름을 복구하고 필요한 경우 후손들이 상속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충북 지역 25개 초중고교가 친일 음악가가 작사하거나 작곡한 교가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 도내 26개 초중고교가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교체를 권고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가를 교체한 곳은 단양 단성중학교 한 곳에 그쳤습니다. 도교육청은 우리 학교 교가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한 곳당 300만 원씩 모두 3개 학교에 교가 교체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년 전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주에 처음 등장한 공유 킥보드가 폭발적으로 늘어 1,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주로 청년들이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인도에 공유 킥보드 2대가 길을 막아선 채 세워져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킥보드를 피해 어쩔 수 없이 찻길로 지나갑니다. 자전거 도로에도 킥보드가 길을 떡하니 막아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들이 방치된 킥보드를 피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위에도 킥보드가 주차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킥보드가 비스듬히 기대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인도 한편에는 아예 쓰러진 상태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정부는 주차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횡단보도와 차도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합니다. 민원은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건 정도씩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중에 경찰을 포함해서 업계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청주 지역 공유 킥보드 수는 모두 1,030대로 1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주차와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도 쉽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진천군에서 폐플라스틱 등을 재처리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해온 업주가 구속됐는데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배경에는 재활용품의 단가 하락이 주요 원인입니다. 업주를 구속해도 결국 치우는 데는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각종 페트병과 폐비닐, 건축용 폐자재 등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7m 높이까지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는 침출수와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침출수가 내려가면은 비 올 때만 내려가지 이제. 이제 비가 안 왔을 때는 악취가 여기 오면 나지 이제. 이제 더 오래 있으면은 저 정례까지 이제 퍼지겠죠. 지난 2017년 말 레이 씨는 폐플라스틱 등을 재처리해 중국 등에 수출하는 재활용 시설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가동되지 않았고 반입된 폐기물은 2년 넘게 눈과 비를 맞으며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판매 단가 하락과 중국 등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재활용 대상이 아닌 불법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입니다. 일부 정부 보조를 받아도 충청북도가 도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업주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부지와 시설이 경매에 넘어간 터라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쓰레기화돼 있는 재활용품을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이 공이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업주 A씨는 진천군의 고발로 구속됐고 조사 과정에서는 충주에서도 불법 투기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합계 출산율 1명이 무너진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중 하나는 보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부 공동 육아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공무원에게 첫째 자녀에 대해 허용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경력에 산정되는 건 단 1년뿐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낼 경우 3년 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고 실제 정책의 효과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도청의 경우 2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을 간 공무원 수가 30% 이상 늘어나며 지난해에는 200명을 넘어섰고 남자들의 비중도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청주시 역시 3년 내내 남성들의 비율과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휴직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을 이제 전륜적으로 또 확대를 해서 육아휴직을 좀 더 이제 쉽게 그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공백에 따른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부서 내 다른 동료들이 대신할 수밖에 없는데 미안하고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누군가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대신하는 그 업무량에 비해서 엄청 미비한 수준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직사회 내 육아휴직 제도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의 육아휴직 여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에서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적발된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9건, 2019년 15건에서 지난해엔 16건으로 늘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할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진천에서 직장발 연쇄 감염이 지속되면서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날 확진된 진천 지역 닭 가공 공장 근로자의 가족인 50대 외국인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 오리 가공 공장에서도 50대와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 감염됐습니다. 진천에 사는 60대 1명도 N차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충북 지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이 나흘 만에 10%에 근접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접종 대상자 11,637명 가운데 요양병원 582명, 요양시설 571명 등 1,553명이 접종을 마쳐 9.9%의 접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지법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33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2시간 동안 부친 병문안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달 월세라든지 내야 될 돈들을 못 낼 수도 있겠다.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사람이 붐비고 그런 곳에 살아야 될까? 서울에서 구두 디자인을 하던 심하나 씨는 지난해 전남 보성으로 내려와 지역 염색공예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인력을 구하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았었고 훨씬 더 도시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도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이 귀농 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년보다 6.8%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불안 등 도시 생활에 부담이 커진 것도 한 원인입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수요가 늘자 정부는 올해부터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89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이번 달부터 500가구 정도를 모집하는데 선발된 사람들은 정부가 연결해준 농촌 가구에서 최장 6개월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농사를 배울 수 있는 임시 일자리도 없고 매달 연수비 30만 원도 받습니다. 정부는 특히 30, 40대의 귀농귀촌이 늘어날 경우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